내란 특검팀이 결국 한덕수를 기소하며 작심하고 한덕수의 혐의들을 전부 폭로했습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혐의 내용들이 충격적인데 중요한 건 이번 폭로의 타겟이 한덕수가 아닌 사실상 법원이라는 것입니다. 내란 특검팀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혐의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주옥 같은데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컨대 한덕수가 비상계엄을 친위 쿠데타로 인식해 성공할 것으로 판단했다거나 계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거부했음에도 서명을 요구했다든지 구체적 내용은 더욱 경악스러울 지경입니다. 다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특검이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한덕수의 혐의 내용을 폭로했는지라 생각합니다. 여기엔 내란이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 범죄인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도 당연히 있을 거고 특검이 한덕수를 기소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최근 법원발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아마 오늘 보도를 보고 저만 이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닐 텐데 역시 특검의 의도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한덕수가 상상 이상으로 내란에 깊숙이 가담한 심지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짙은 인물임에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걸 강조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과감한 예측을 해보자면 민주당이 어제 전격 추진하겠다 밝힌 특별재판부에 특검이 힘을 실어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검이 한덕수의 혐의에 내란 속의 윤석열의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 다시 말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부자기의 책임도 있지만 무엇보다 주체적으로 행위를 하는 자귀의 책임도 있다고 폭로한 게 핵심입니다. 특히 특검팀은 한덕수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벌인 일이라고 공소장에 기재했고 오늘 브리핑을 한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손가락으로 필요한 국무위원들의 수를 세면서 대화를 나눈 것을 확인했다며 국무회의 서명을 거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서명하고 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도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특검팀은 한덕수가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3시간이 넘도록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안 한 것도 한덕수의 자귀에 의한 범행이라 봤는데 경악스러운 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변의 제안에도 일단 기다려보라며 묵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봐도 한덕수가 왜 구속이 안 됐는지 황당할 지경이지만 오늘 특검팀의 이른바 킥은 다음 대목입니다. 이는 바로 증거인멸 행위로 특검팀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용화대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한덕수는 김용현과 나란히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특검팀의 오늘자 브리핑이 실질적으로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내란 특검팀의 한덕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도주 우려까진 그렇다 쳐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제가 심오한 법논리를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증거인멸 지시를 한 한덕수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법원의 판단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듯이 어제 민주당이 특별재판부 신속 설치 결의를 한 것도 오늘 특검팀의 작심 폭로에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가뜩이나 특검팀 입장에서도 수상하기 짝이 없는 법원 때문에 계속 수사에 방해를 받는 상황인 만큼 특별재판부 설치가 절실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욱이 특별재판부가 신설될 경우 내란 특검 입장에선 더 이상 법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 본격적인 법원을 향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조의대 및 법원 수사가 아니어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매우 급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오마이뉴스 법조기자 김종훈 기자의 냉정한 분석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한덕수가 기각됨으로써 이제 문제는 뭐냐? 남은 박성재, 최상목, 조태용 이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한덕수가 골인이 돼야 나머지들이 쫙 들어가는데 영향을 상당히 줄 것 같아요. 상당히. 기본적으로 남은 국무위원들도 똑같아. 내란 방조 혐의가 가장 메인이거든요. 근데 한덕수가 살아남았어. 나는 오늘 민주당에서도 이 결과를 예측했다고 봐요. 박수현 대변인이 정말 나오자마자 거의 기사와 동시에 속보 제1일보
치는 거와 동시에 민주당에서 의견 바로 표명하더라고. 물론 두 가지 버전을 해놨겠죠. 두 가지 버전을 해놨을 텐데 봅시다. 이게 과연 오늘의 결과가 그렇다고 선생님들이 이게 동력을 딱 상실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아쉬움은 남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다. 다만 제동이 걸린 건 맞아요. 부인할 수가 없어. 근데 이 제동이 걸린 걸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가 특검이 이제 남은 과제인 거죠. 이 특검이 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돼요. 제 개인적 추측을 말씀드려보자면 조의대든 법원이든 내란에 얼마나 개입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들은 12.3 내란의 책임을 윤석열, 김건희 선에서 자르고 마무리한 게 최종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전 서영교 의원이 폭로한 김충식, 한덕수, 조의대, 정상명 회동 의혹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고 유무죄 여부와 상관없이 3특검의 칼날이 더 깊숙이 들어가면 법원이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건 예상되는 수순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조의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재판부이고 또 민주당이 반드시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특별재판부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을 반복하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이번만큼은 말만 하지 말고 먼저 법원을 향해 일격을 가했으면 합니다. 물론 내란 특검팀도 간접적으로나마 특별재판부 설치에 힘을 보태는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도 특판 신속 설치 결의를 한 이상 조만간 특판이 뜨기는 뜰 거라 봅니다. 다만 민주당의 엄중함과 조의대 법원의 회방 때문에 내란 잔당을 허무하게 놓치는 것 아니냐는 민주시민들의 걱정도 상당한 만큼 민주당이 좌고우면 말고 더 강하게 나가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